굿모닝. 프레지던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통령 TV, 프레지던트 TV의 김자솜 이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계신 분은요? 두수 앞을 보는 장자방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대세는 빅데이터죠.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김자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주제를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또 시대정신연구소를 운영하고 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방송에 나가면 자막에 자발적 구독료 시대정신연구소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프레지던트 TV를 하고 있으면서 시대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시대정신, 뭔가요, 도대체? 이 시대정신은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듯이 지금 시대에 우리 국민 모두가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인데, 실제로 이 말의 탄생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네. 독일에서 17세기, 18세기 나왔는데, 왜 그러면 이게 독일에서 나왔냐면 당시 네. 독일은 영주 국가 비슷하게 해서 다양한 나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독일의 통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독일의 민족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헤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대 정신이란 말이 만들어져서 독일 말로는 짜이스트 게이스트 이렇게 오. 부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스피릿 오브 에이지 네. 이렇게 되는데, 그 시대를 이렇게 간통하는 하나의 어떤 정신, 이렇게 사회적 요구 이런 걸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를 관통한 정신 사회적 교구. 그러면 이제 우리 두수 앞을 보는 장자반님께서 21세기 2021년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하고요. 그럼 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대 네. 정신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네. 하나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발전.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보를 둘러싼, 이거는 이제 생명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와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 가치, 그리고 경제 성장 이 세 가지가 우리 정치를 구성하는 3대 대한민국의 큰 요소인데, 네. 이것이 각각의 시기마다 어디가 더 부각되느냐, 어떤 측면이 떠오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 시대 정신이 달라집니다. 어허. 그럼 최근에 부각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건가요?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로 강하게 이동해 왔죠. 네.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87년 6월 항쟁 때는 안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크게 미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또 일정 시점에 왔을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는 사람들이 뭐 행복하게 되는 조건이 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경제에 대한 이런 것이 쭉 올라왔죠. 그 유명한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경제. 예, 창조경제까지 이제 나아갔는데 부자 되세요. 네. 이런 이제 그게 한때 유행하듯이. 그렇지. 그게 이제 이렇게 오르내림이 이제 가치가 오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이런 그 물질적 부, 네. 아니면 또 이제 그 안전,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조합되면서 부각되는 게 저는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되면서 부합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세 가지 요소의 조합에 따라서 민심이 움직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한민국 각종 선거가 있잖아요. 예, 예. 선거가 또 주기가 불일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좀 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정신을 간명하게 보는 게 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네. 이때 누가 되느냐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선거 이 세 가지가 네. 임기가 달라요.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4년? 예, 지방선거 4년인데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4년이 2년씩 교차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선거는 그 사이에 5년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4년짜리와 5년짜리가 일치할 때가 있고 불일치할 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87년 대통령 선거, 88년 국회의원 총선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92년이었어요. 92년이요. 예. 그럼 92년과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다음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4년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이 있을 때가 있고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데 대체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이 있을 때 시대 정신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아, 그래요? 분명해진 교집합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 예. 오, 오늘 또 한국 정치 변동의 사이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얻어가는데요. 각 정권마다 시대 정신이 있었죠. 노태우 때는 뭐 군부 독재, 체제 안정 이런 게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예요? 가장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로 오면 이제 나라다운 나라, 그러니까 네. 이제 정상 국가로의 어떤 그 실현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하면 6월 민주항쟁의 그 효과가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 같은 게 여전히 먹힌 거죠. 그때 당시 이제 4명이 나오면서 사실은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단일화를 했으면 분명히 그분이 이겼을 건데 네. 그분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정희구 세력이라고 하는 이 노태우 정권이 네. 이렇게 33%로 당선이 된 겁니다. 아주 이제 낮은 그 지지율이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오면은 마침 그때 또 IMF가 또 터져요. 아, 97년 IMF와 이제 같이 하면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동시 발전 이걸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서 이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해서 원칙과 상식의 나라로 만들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동의가 됐죠. 그런데 이제 원칙과 상식의 나라가 되는 데에 반대한 야당이 이제 줄기차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이게 이제 그때부터 국민들이 느끼는 이 이제 만족감. 아,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이렇게 실질적인 물질적 부가 필요해.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세일즈맨의 신화, 잘 살게 해준다는 이제 이명박 시대로 간 거죠.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갔는데 박근혜 시대에서 스스로 이게 나라냐? 이게 뭐냐면 배우 실세, 뭐 최순실이라고 부르는 그 배우 실세에 의해서 이 나라가 농단됐다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거죠. 우리나라 시대 정신의 흐름을 쭉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한국 정치를 결정하는 요인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바로 들으면 뭔가 어렴풋이 추상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딱 뭔가 건질 만한 단어가 없어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걸 한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하세요. 예, 첫 번째 국가 운영 체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좀 어려운데 우리 헌법 체제는 대통령 중심 체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대체로. 그런데 우리가 활동하는 정당 체제, 그러니까 정치를 결정하는 정당 체제는 내각제 국가에서 운영하듯이 굉장히 정당이 아주 강력합니다. 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서 당선이 좌우되고 그렇죠. 어느 당의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나는. 그러니까 센 내각제 정당과 대통령제가 충돌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이 선거제도가 소선거구로 돼 있다 보니까 다당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두 당이 실질 끌고 가고 있는 지금 현재가 그 현상이 그쵸.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당제는 미국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충돌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냐면 1등만 넘어뜨리면 2등이 당선되니까요. 3등, 4등이 따라올 가능성이 없고 1등만 뒤에서 발을 걸면 되거든요. 그게 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인데 이념이나 계급이나 그다음에 세대, 성별, 지역 이런 거에 의한 복잡한 이제 대립 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는 뭐 지나치게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만 유배를 강했던 게 과거에 이제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아주 세게 작동하고 있고요. 지역 감정.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유교의 나라였잖아요. 조선 시대까지. 그러니까 네.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명분 중심의 투쟁을 해요. 명분 중심의 예, 투쟁. 명분. 그러니까 명분 국회에서도 이렇게 대화와 타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내세운 거에 대해서 좀 불타협 이게 굉장히 그 국민들 스스로도 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예. 그런 거 막 국회에서 이렇게 막 서로 여당 야당 싸울 때 보면 정말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시장 돗대기보다 더 심각한데 예.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좀 행동이 절제가 안 돼? 앞에 말한 세 가지가 영향을 주고 있죠. 대통령제의 내각제 요소 충돌, 양당제의 충돌,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역 갈등의
우리 유교 명분주의, 유교 이런 게 이제 충돌해서 그게 복합적으로 나타난 요소 중에 하나. 이걸 빼놓고 보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우리 약간의 이제 한국 사람들의 철학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 거예요. 유교에 대한 명분주의가 강하면 좀 네. 유교에서 배운 것처럼 예의도 잘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의 문제는 뭐냐면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거든요. 아. 저쪽은 같은 군자로 생각하면 이게 대화 타입이 되는데 아. 저쪽은 소인인 거예요. 소인배. 아, 참. 네, 소인배 그래요? 들어봤을 겁니다. 이 소인배하고는 같이 그러니까 뭐 까마귀 노는데 맥로에 가지 가지 마. 마라. 이런 게 이제 아주 익숙해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예. 권위의식이 예. 심한 거 그다음에 이제 같습니다. 5번째 드는 게 바로 이제 이 인물 중심 정치입니다. 인물 아, 중심 맞아요. 정치가 그 상김 정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거의 없어지긴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요소인데 이거는 굉장히 인물 중심보다는 이제 당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특정한 보스 중심의 강력한 게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여진 때문에 예, 아직까지 이제 5번째 좀 약하다. 이래서 제가 5번째 놓은 겁니다. 아, 근데 매 선거마다 신데렐라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예. 젊은 층, 특히 요즘은 젊은 신데렐라가 많죠. 요즘은 이제 이 그 선거를 하면 신진이 진출하는 비율이 50%가 넘고 있죠. 예. 50%가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갈이라고 표현하는데 물갈이를 해도 이 정치의 구조적 시스템이 이러니까 또 그게 이제 대결 정치로 또 바뀌고 있죠. 새로운 예, 뉴페이스가 예, 이제 좀 그 안타까운 거죠. 고인물에 다시 스며드는군요. 예, 이렇게. 예. 자, 다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 주기별 변동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앞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 설명하고 좀 연결돼 있는데요. 네. 아까 이야기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자치 선거의 이 기울기를 보면 네. 보통 한 10년 단위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교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이렇게 오는 이 10년의 주기에 네. 이제 대체로 다음 대통령 선거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10년 주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10년 주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보수 계열이 초반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보수 계열이 앞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97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민주 계열, 그러니까 진보 계열. 그다음에 이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아시다시피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쪽이 보수 계열이 앞섰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 정치에 없는 유례가 없는 4연승이 일어났어요. 보통 3연승이 이제 끝인데 그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네. 2020년 그러니까 18년 지방자치 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네. 이렇게 해서 민주당 계열이 4연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그 대통령 선거까지 5연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굉장히 주목되는 거고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5연승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뭐 거의 뭐 돈을 걸라면 그쪽 걸죠. 여러분 이거 잘 클립 저장해 두세요. 돈을 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아젠다로 넘어가 보죠. 이제 정세 변동 핵심 요소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말한 그런 이제 정치 구조적인 5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민심이 네. 있고 하나는 또 조금 제가 이제 지표수라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제 민심이 심청수라면 여론은 지표수다. 여론조사에서 이제 매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때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때마다 영향을 받는데 이 영향을 받는 요소를 내가 5가지로 다 분석했어요. 첫째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 정치제도 시스템. 네. 두 번째가 권력의 힘관계입니다. 권력의 힘관계는 흔히들 뭐 문파 무슨 박근혜 친박 이렇게 부르는 이런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선거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궐선거가 없으면 가능한 이제 집권 세력이 좀 유리해요. 근데 보궐선거 같은 게 생기면 그때마다 이제 심판을 받아요. 민심이 좀 심판. 막 유동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정책인데 네. 이 정책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바로 느끼는 그때마다 이제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정책 여부에 따른 이제 바로 반영이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뭐냐면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그건 뭐냐면 이 정치를 이 정치에 영향을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게 지금 SNS라든지 이런 거에 의한 지지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가짜 뉴스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그렇고 우리도 보면 그런데 그 뭐 유명인 지식인으로부터 해서 이런 SNS의 유명인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그냥 일사불란하게 지금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진영을 나눠서. 그래서 이 모두가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NS 제일 잘 쓴 대통령 있잖아요. 음, 트럼프. SNS로 망한 자 트럼프에서 트위터에서 퇴출된. 그렇죠. 유명하신 트위터죠. 분. 예.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영화 관상인데요. 예, 바로 관상의 마지막 장면에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핵심을 담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압구정이라고 하는 그 호를 쓰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동네를 만든 그분하고 이 관상의 주인공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네. 한명회죠. 예, 한명회와 이제 관상의 이제 그 관상의 주인공이 김내경입니다. 한명회와 김내경이 이제 세조의 왕위 산탈이 일어난 뒤에 이제 김내경을 찾아와서 네. 그때의 일을 다 알고 있으면 당신이 지금도 다 알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 다 예측하고 있으면 기록해 놓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김내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세조는 그냥 왕이 될 사람이었다. 왕이 될 관상이었다. 사람이었다. 뭐 네. 우리는 그걸 못 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내경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파도를 봤지만 이 파도를 결정하는 거는 바람이었는데 이 바람을 내가 못 봤다. 바람을 못 봤다. 뭐 요약하면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심과 여론 이런 것들의 내용에서 이 일시적으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런 거는 파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달이든 6개월 이 단위로 본다면 민심인데 이 민심은 거대한 바람과 조류 이런 걸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대 정신을 한번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조류와 같다. 결국 시대 정신은 결국 민심을 얼마나 잘 읽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저는 시대 정신이다라는 키워드를 가장 먼저 들었을 때 저 뭐가 떠올랐을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워낙 정치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예, 다음 대통령 누구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이상은 제가 생각하기. 저는 사실요 시대 정신이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요 기후 변화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기후 변화가 워낙 그 여야를 떠나서 시대적인 아젠다이기도 하고 또 기후 변화의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툰베리. 그렇습니다. 우리 툰베리 소녀가 이제 성인이 됐나요?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완전 아기에서 출발해서 근데 한 10년 정도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스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스피치를 종종 가르치는데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하는 기후변화 연설 대전이라는 데 첨삭을 하러 갔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청소년들이 거기 보면 초등학생, 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깨어 있어요. 예.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딱 봤을 때 기후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도씨거든요. 1도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글로벌 워밍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는 1도가 기후변화에서 굉장히 큰 어떤 아젠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를 잘 지키는 것이 뭐 우리가 조금 더 공생할 수 있는 길이고 지구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왠지 우리 장자방님께서는 막시즘 세대라서 모든 걸 다 정치와 연관지어서 생각했을 것 같다. 예, 기후 변화는 거대한 이제 큰 틈에서 보면 앞으로 향후 30년을 지배할 그쵸. 시대 정신이죠. 예. 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해외에서는 정치인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은 미비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희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또 깊게 또 때로는 가볍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장, 김소장. 예. 두수 앞을 보는 장자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이에요. 구독.